자, 138페이지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잘 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계산형 시험 문제가 이게 화학에서 없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학에서는 얘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계산형 시험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 빠졌어요. 근데 물리는 계산형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좀 기본적이죠. 그래서 물리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원자핵이 있었어? 그치? 1번 껍질이 있었대요. N1번 껍질. N2번 껍질이 있었대. N3번 껍질이 있었대요. 이렇게 해서 무한대 껍질까지 있는 거지. 됐나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곳은 어디라고? 무한대 껍질이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작은 곳은 어디라고? 1번 껍질이요. 됐나요? 그럼 질문. 1번 껍질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13.6의 1제곱마질이지. 됐니? 다시요. 2번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13.6의 2제곱마질이지. 됐나요? 3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 준위는 얼마니? 그러면 마이너스 13.6의 3제곱마질. 무한대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0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1번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이걸 바닥 상태라 그랬어요. 됐나요? 그러면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이 무한대 껍질까지 올리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 맞지? 얼마 흡수하면 돼? 이만큼 흡수해야 되니까 0과 얘의 차이만큼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13.6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돼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1번과 무한대 껍질까지의 이만큼의 에너지의 차이는 13.6이에요. 되니?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번에 있는 애를 2번으로 들어올리려면 에너지 차이가 요만큼이면 되지. 그럼 요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요만큼은 얼마야? 1제곱에서 2제곱이니까 1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죠. 4분의 3, 131이에요. 자, 13.6이에요. 그럼 13.6에 이만큼이 4분의 3 값이지. 그래서 1번 껍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2번 껍질은 어디 있는 거냐면 얘의 4등분을 한 후에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1번 껍질이라면 여기가 2번 껍질입니다. 여기가 무한대 껍질이죠. 근데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은 1번과 2번 사이가 가장 커요. 됐어요? 나머지를 다 더한 값보다 얘가 훨씬 더 크지. 요런 상태로 존재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 3번 껍질은 어디 있겠니? 무한대와 2번 사이에 3번 껍질이 있겠죠. 그러면 어디 있어? 요 반보다 조금 더 위에 여기 있어요. 여기가 3번 껍질이에요. 됐어? 4번 껍질은 어디 있니? 무한대와 3 사이에 반보다 좀 위에 여기에 4번 껍질이 있습니다. 5번 껍질은 그 위에, 6번 그 위에, 7번 그 위에, 8번 그 위에. 여기까지 됐나요? 니네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건 이렇게 생긴 아파트예요. 전자가 바닥에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거고요. 바닥 맞지, 그지? 2번 껍질에 있을 때가 여기 있는 거고 3번 껍질에 있을 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올 때 나오는 에너지와 3번에서 2번 떨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는 많이 차이 나는 거 맞지? 언제가 가장 커? 1번으로 내려올 때가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됐나요? 1번으로 내려올 때가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얼만큼 많이 나오냐? 여기서 바로 위에서 1번으로 떨어질 때 4분의 3이 나오면 무한대에서 2번 떨어질 때 4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됐나요? 그러니 2번에서 1번 떨어질 때 특히 1번으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지. 이걸 정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빛도 종류가 다릅니다. 그걸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4번입니다. 4번. 영역과 계열 이렇게 써요. 영역과 계열.
전자가 전이할 건데 1번 껍질로 N1번 껍질로 전자가 내려올 때는 전자가 1번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한 번만 더요. 전자가 2번 껍질로 내려올 거야. 전자가 2번 껍질로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전자가 3번 껍질로 내려와요. 3번 껍질로 내려오기만 하면 자 질문 언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1번으로 내려올 때. 그럼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건 2번으로 내려올 때. 가장 적게 나오는 건 3번으로 내려올 때. 됐나요? 여기까지밖에 안 배웁니다. 왜? 여기까지만 많이 찾아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이렇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지. 2번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조금 방출되지. 3번으로 내려올 때는 아주 조금 나오겠죠. 그걸 빛의 형태로 판별해 보면 에너지가 가장 큰 빛 중에 하나,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 에너지가 제일 큰 빛. 에너지가 크니까 이렇게 와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 네, 핵을 뚫고 들어가. 그래서 DNA를 뽀개. 그래서 그 녀석이 돌연변이가 되면 피부암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애를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걸 자외선이라고 해요. 1번으로 내려오면 방출된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2번으로 내려온 빛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얘를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3번으로 내려온 빛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1번으로 내려온 빛을 자외선, 2번으로 내려온 빛을 가시광선, 3번으로 내려온 빛은 적외선 되니 이걸 뭐라고 쓰는 거냐? 자외선 영역이라 그래요.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 되니 영역을 물어보면 빛의 종류 이름을 쓰셔야 돼요. 다시 2번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이 뭐라고? 가시광선 영역 되니 그걸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2번으로 떨어질 때 빛이 가시광선으로 나온다 라는 걸 찾아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발머라는 사람이에요. 발머. 이 발머가 전자가 2번으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이 나와요를 직접 계산해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 찾았으니까 나머지도 찾아낸 사람이 있겠지, 그지? 자외선이 나옴을 증명한 사람이 라이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적외선을 찾아낸 사람 이름이 파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쓸 때는 이 뒤에 계열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거 뒤집어 쓰면 안 돼요. 발머 영역 이렇게 쓰면 안 돼. 적외선 계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영역과 계열은 단어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번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계열이 뭐라고? 발머 계열. 됐나요?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3번으로 떨어질 때 나오는 빛의 영역은 뭐라고? 적외선 영역. 됐지? 그러면 에너지 한번 써볼까?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부둥어 쳐지는 거 맞죠? 에너지는 1번으로 떨어질 때 가장 커요. 여기다 하나만 더 써볼까? 그걸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요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고요.
의미는 파장이에요. 그럼 파장은 누가 기니? 라고 물어보면 파장은 반대로 뒤집어요. 됐지?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합니다.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여기다 한 칸을 더 쓰는 거거든요. F라고 쓰고요. 이걸 진동수라고 했습니다. 진동수는 역시 파장이랑 반대로 뒤집어요. 진동수가 누가 제일 크니? 그러면 자외선이 제일 커요. 그렇죠? 니네들도 과학하는 이과생이 되면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센스. 요 내가 얘기하는 센스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들도 요거 그냥 간단하게 외우세요. 다 맞출 수 있어. 빨강은 길어요. 다시 파랑은 커. 요거 외우세요. 그러면 고등학교 1, 2, 3학년 물화생지 모든 과목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빨강은 길어요. 파랑은 커요. 되니? 그래서 자 다시 빨강은 길어, 파랑은 커. 자 물어볼게요. 얘들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자 진동수는 누가 크니? 됐어요? 크니 작니를 물어봤을 때 커요. 그럼 무조건 파랑이에요. 다시요. 파장은 누가 기니? 빨강 길어요. 여기까지 됐어? 다 맞춰. 이게 다야. 다시 빨강 길어, 파랑 커. 되니? 한 번 더 물어볼까? 에너지는 누가 커? 파랑이 커요. 파장은 누가 길어? 빨강 길어. 안 배운 거 한번 해볼까? 굴절력은 누가 크겠니? 뭐 배운 적도 없지만 맞춰요. 됐나요? 편의는 누가 크겠니? 파랑이 커요. 투과력은 누가 커? 파랑이 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과학으로 따지면 다 맞습니다. 파랑 커, 빨강 길어. 됐나요? 요거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알았어요. 빨강 길어, 파랑 커. 됐지? 저걸 공식으로 만들어 줄게. 공식은 에너지는 HF라고 씁니다. HF. 요게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H는 상수예요. 아인슈타인의 스승님 플랑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상수입니다. 요걸 다시 쓰면 HC의 람다 이렇게 써요. C는 광속이죠. 빛의 속력. 그래서 요걸 살짝 지워보면 상수값은 상관이 없이 지워지지. 1점. 상수값은 1점. 니네 상대성 이론할 때 기억나니? 광속은 어때? 불변. 광속은 불변. 그래서 이렇게만 남아요. 됐지? 그러면 에너지는 진동수는 파장은 이런 관계십니다.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물리에서 중요한 공식입니다. 에너지가 크려면 진동수가 커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파장은 짧아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외선은 에너지가 커요. 그럼 진동수가 크겠지. 파장은 짧은 거죠. 그래서 파장만 반대로 뒤집어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EX 한번 해볼까? EX. 한 번만 해볼게요. N2번에서 N1번으로 내려온대. 자, 에너지는 흡수하겠니? 방출하겠니? 일단 이걸 보자마자 아, 에너지는 방출돼요 라는 걸 알겠죠. 됐어요? 무슨 계열?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됐니? 요거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방출된 에너지는 첫 번째, 방출됐어요. 첫 번째 맞추시고요. 두 번째, 1번으로 내려왔으니까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 그치? 한 번만 더 써볼게요. N 무한대에서 N 2번으로 내려왔대요. 자, 무한대에서 2번으로 내려오면 에너지 어떻게 돼? 역시 방출되는 거 맞죠? 그치? 자, 무슨 영역? 가시광선 영역. 무슨 계열? 발머 계열. 되니? 그럼 요때 방출된 에너지와 요때 방출된 에너지는 몇 대 몇? 여기까지 됐나요? 어때? 시험 문제 한 덩어리 완성된 거 맞죠? 그러면 질문 얼마? 2제곱, 1제곱. 1에서 4분의 1 빼면 얼마? 얘는 4분의 3 곱하기 13.6 만큼 방출. 얘는요, 무한대에서 2죠. 0인데 4분의 1, 0에서 4분의 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절대값 씌우면 4분의 1 곱하기 13.6 만큼 나오겠죠. 방출. 되니? 3대 1만큼 나오겠지. 어때요? 2번에서 바로 1번으로 내려온 빛의 세기가, 이 에너지의 세기가 무한대에서 2번 내려오는 것보다 크죠? 됐어요? 무조건 1번으로 내려올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많이 쉽지, 그지? 이런 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이 고의 원자 모형은 그냥 거저먹기처럼 맞출 수가 있어요. 됐나요? 빨간 기로, 파란 커, 요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상식이요. 빨주, 노, 초, 파, 남. 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됐니? 그럼 빨간색 이쪽 편은 뭐라 그래? 빨간색 이쪽 편.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됐니? 그럼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애를 뭐라 그래? 자외선이라고 하겠죠.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자가 보라색이라고 했죠. 자우림 있잖아요. 자우림. 들어봤는데 자우림? 누군지 알아? 자우림? 자색고구마. 뭐라고? 자색고구마이지. 자색고구마. 좋아. 어떤 건 괜찮아.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죠? 보라색 비가 내리는 숲. 자우림이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빨강은 길어요. 파장이. 그러니 적에서는 더 길지. 파랑이 커요. 그러니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와 에너지는 커지죠.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더 큰 거죠. 그럼 저 적은 거 아니에요? 뭐가? 회사 고등어 적은 거 아니에요? 부등호 어떻게 잘못했어? 아닌가? 응. 에너지가 빨간색 작죠? 에너지가 빨강이 작지. 근데 에너지 묻어져 있어요. 어디가 빨강이 어딨어? 자외선이 빨간 쪽 아니에요? 자색 고구마라며. 자 거꾸로. 여기가 파랑이지. 여기가 파랑. 여기가 빨강. 그래야 적외선이지. 됐니? 다 적어줘야 되지, 그치? 이해됐어? 보라색 영어로 뭐라 그래? 보라색 영어 뭐야? 퍼플. 보라색 영어로 뭐야? 보라색은 바이올렛입니다. 그럼 바이올렛보다 더 초과되네.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그래서 UV가 자외선인 거죠. 영어 UV를 차단한다는데 뭘 차단하는지 잘 모르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이 자외선이에요. 그러면 적외선은 영어로 뭐라 그래? 울트라레드. 울트라레드 안 돼요. 이쪽 위로 올라가는 걸 울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레드라고 쓰고요. 얘는 인프라라고 써요. 그래서 인프라레드 이렇게 씁니다. 상식이야. 상식. 퍼플. 야, 이건 좋아. 뭐 어떻게 써도 괜찮아.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저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하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시험 문제 요거 꼭 적어주세요. 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중에 눈에 보이는 거. 가시광선. 네, 가시광선만 보여요. 그러니 가시광선만 시험에 낼 수 있어. 됐나요? 자외선, 적외선은 잘 안 냅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가시광선 영역. 무슨 계열? 발머 계열. 되니? 전자가 어디로 전이? N2번 껍질로 전이. 되지? 2번 껍질 이름은 L 껍질이라고 했어요. 전자가 L 껍질로 전이하는 상황만 배워요. 그러면 여기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곳에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파장이라고 써주면 이쪽이 길어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에 파란색이 나타나고요. 파장이 긴 쪽에 빨간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보면 빨주, 노초, 파남, 보가 무지개색으로 쭉 보이는 거죠. 됐나요? 여기다 선을 그려줄 테니까 잘 봐. 빨간색은 파장이 긴 쪽에 이렇게 한 가닥이 나타나요.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나요? 여기에 선이 딱 4개밖에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이만큼. 간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있으면 여기 간격은 넓고요. 그 다음은 짧고요. 그 다음은 더 짧아요. 이렇게 선 딱 4개. 자, 다시 한번. 파장이란 단어가 없으면 어떻게 맞춰? 파장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파동 에너지가 있잖아. 맨 꼭대기 지점에서 꼭대기 지점까지의 간격을 파장이라고 그래요. 요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은 간격을 의미해요. 그럼 이것도 그냥 그림을 보고 맞추면 여기 간격보다 여기 간격이 넓지. 그럼 간격이 기니까 파장이 길어요 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한 번만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는 거지. 파장이 안 나와도 간격으로 맞춰줍니다. 여기 책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컬러잖아요. 근데 모든 시험은 다 흑백으로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맞춰? 간격으로 맞추세요. 자, 다시 한번요. 무슨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연속이니 부연속이니? 부연속이요.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거 맞죠? 그걸 다 통틀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아, 양자화되어 있구나. 됐어요? 자, 그럼 해볼게. 여기 빛이요. 몇 번으로 떨어진 거라고? N2번으로 떨어진 빛 맞지? 얘는 전부 다 N2번으로 떨어진 빛이에요. 왜?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되니? 자, 이 중에 제일 에너지가 큰 애 누구야? 얘죠.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 누구야? 얘죠. 그럼
2번으로 떨어질 건데 여기에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지 않겠니?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으려면 몇 번에서 떨어져야 돼? 바로 위에서 떨어져야 되죠. 에너지가 제일 작으려면 바로 위에서 떨어져야 되지 않니? 그럼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좀 커지겠죠. 그 다음은 에너지가 좀 더 커지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게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니네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 2번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왜?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는 누구야? 파장이 제일 기네. 그럼 요 녀석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N3번에서 바로 떨어진 애예요. 이걸 그냥 보고 맞춰야 돼. 아,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진 빛이 얘야. 그럼 그 다음 에너지가 큰 애는 4번에서요. 얘는 N4번에서 떨어진 애고요. 그 다음은 누구야? N5번에서 떨어진 녀석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야? N6번에서 떨어진 녀석이죠. 됐나요? 가시광선 영역은 이렇게 선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맞춰볼까요? 자, 써볼게요. 얘를 A, B, 얘를 B, 얘를 C, 얘를 D라고 하면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니? 됐어요? 그럼 에너지는 간격이 좁을수록 큰 거 맞지? 그러니 A, B, C, D를 이렇게 부등호를 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럼 이것들 중에 진동수는 누가 크니?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죠. 그러니까 A와 B, C, D 이렇게 쓰면 얘는 똑같이 부등호를 이렇게 칩니다. 에너지와 진동수는 같은 방향으로 부등호. 그럼 파장은 누가 제일 기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것만 뒤집어 쓰시면 돼요. 부등호를 반대로. 여기까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한 번만 해볼까? 자, 하나, 둘, 셋, 넷. 됐지? 해볼게요. 여기 A, 얘가 A야. 몇 번에서 몇 번 떨어진 거라고? 3, 4, 5. 되니? 그러면 얘는 N5번에서 N2번으로 내려온 거예요를 맞추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얘를 B라고 놔두면 몇 번에서 떨어진 거라고? 응? N3에서 N2번으로 떨어진 거 맞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질문이요. 에너지 A와 에너지 B는 몇 대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얘가 5번에서 2번으로 내려온 걸 모르면 맞출 수가 없죠. 얘가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온 걸 모르면 맞출 수가 없어요. 되니? 그럼 해볼게요. 아, 5번에서 2번 내려왔으니까 2는 2제곱에 마이너스 13.6, 5는 5제곱에 마이너스 13.6. 자, 차이값은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얼마? 100분의 21. 그럼 얘는 100분의 21 곱하기 13.6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얘는 2니까 2제곱에 13.6 마이너스 3번은 3제곱에 마이너스 13.6. 그럼 얘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은 얼마니? 36분의 5. 얘는 36분의 5 곱하기 13.6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몇 대면 이렇게 주면 간단하게 맞춰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요 위에 하얀 거 몇 번에서 2번으로 내려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요 시험 문제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 요거 꼭 하나 메모를 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도의 원자 모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책 한번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143페이지 8번이요. 그림은 수소원자의 전자가 양자수 N2라고 써 있으니까 가시광선 영역 발머 계열 맞죠? 거기 선을 자세히 보면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 맞니? 보여요? 보여?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빨간색 하나 있고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여기에 파랗게 보이는 거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희미하게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거 보이지, 그지? 어때요? 선이 총 4개밖에 없어요. 시험대로 4개밖에 못 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A라고 써있고 여기에 B라고 써있는 거 맞지? 이해됐어? 그럼 니네들이 찾아야 돼요. A는 N2번이고요. 얘는 N2번으로 떨어졌는데 도대체 이 A는 몇 번 껍질에서 2번으로 내려온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얘 간격이 기니까 얘가 파장이 길어. 그럼 에너지는 제일 작아. 됐어? 그럼 얘가 N3번에서 내려온 거구나 라는 걸 맞추셔야 돼요. 이해되니? 그럼 그 다음 짝대기는 어디서 내려온 거라고? N4번에서 2번으로 내려온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얘가 N4번에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써야 시험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가시광선 영역의 선은 4개밖에 못 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됐나요? 그럼 읽어볼까요? B는 눈으로 볼 수 없다. 야, 이거 다 무슨 광선? 가시광선. 1번은 X. 무슨 계열? 발머 계열. 2번 동그라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에너지는 누가 크니? A와 B 중에 B가 큰 거 맞죠? 진동수를 물어보면 A와 B 중에 B가 큰 거 맞죠? 파장을 물어보면 A와 B 중에 부등호를 반대로 쓰는 거 맞지? 에너지는 B가 커요. 수소환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무조건 동그라미야. 양자화 무조건 동그라미. 불연속적, 띄엄띄엄, 양자화, 선 스펙트럼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A는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올 때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오는 맞지, 그치?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럼 이 A와 이 B는 몇 대면? 되니? 빨리 계산할 수 있겠어요? 3제곱에서 2제곱 9분의 1, 4분의 1 36분의 5 딱 정해진 값이죠. 됐지? 그럼 얘는요 4번에서 2번 내려오면 16분의 1, 4분의 1 그럼 16분의 3 16분의 3 13 됐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선 스펙트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뒤에 나오는 애들도 전부 다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결론이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 번만 해볼게. 잘 봐. 자, 여기 1번 껍질이랍니다. 됐지? 여기가 2번 껍질이고요. 여기가 3번 껍질이에요. 3개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애를 A,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애를 B, 여기서 한 방에 떨어지는 애를 C라고 해봅시다.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크니? C요. 그럼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니? B요. 됐나요? 그럼 에너지 순서대로 쓸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해볼게요. A에서 에너지는 얼마야? 빨리 계산돼. 4분의 1, 1. 그럼 여기 얼마? 4분의 3이요.
됐죠? 한 번만 더요. 여기서 떨어지는 에너지는 얼마니? 9분의 1, 4분의 1, 36분의 5, 36분의 5. 마지막 하나요. 3번에서 1번 떨어지면 얼마야? 9분의 8, 9분의 8. 여기까지 됐니? 자, 한 번만 더요. 2의 A는 4분의 3, 2의 B는 36분의 5, 2의 C는 9분의 8. 됐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에너지는 9분의 8 맞죠? 요만큼 떨어진 에너지는 4분의 3 맞지?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애는 36분의 5라면서 얘네 둘을 더하면 나오니? 이해됐어요? 이게 되게 다른 값 같지, 그치? 그런데 얘 36분의 5 이렇게 쓰면 36분의 27, 36분의 32 더하면 얘 나오는 거 맞죠? 됐어요? 어때?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똑같으니까 단계를 거치든 한 방에 내려오든 에너지는 더한 값과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써볼게요. EX 한 번만 정리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N3 이게 수업 시간에는 간격이 이렇게 작아서 눈에 확 띄지만 시험 시간에는 간격을 주지 않아요. 이 차이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1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제일 커요 라는 걸 맞추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걸 A,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걸 B, 한꺼번에 떨어지는 걸 EC. 그럼 에너지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면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C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E, B가 그 다음 큰 거 틀리는 거죠. A를 여기다 써야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2의 B. 됐어요? 그냥 찍어서 맞추지 마시고요. 계산을 하세요. 얘가 9분의 8 값이 나오면 되고요. 얘가 36분의 5 값이 나오면 되지. 되니? 그럼 얘는 4분의 3 값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빨리 계산돼요. 얘는 2에서 1 왔으니까 4분의 3, 131, 13.6. 얘는 36분의 5만큼 때려. 아니? 뭐 잘못됐네? A 아래? 여기 바꿔야 되겠네. 이 녀석을 4분의 3. 됐네? 얘는 36분의 5. 얘가 9분의 8 값이 나올 거니까. 됐죠? 그럼 식으로 한번 써보면 2의 C는 두 단계를 더한 값과 같죠? 2의 A에다가 2의 B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자, 파장은 누가 제일 길까요? 위에다 한번 써볼까? 파장은 누가 제일 길겠니? C, 람다, A, 람다, B. 그럼 에너지와 파장은 뒤집는 거 맞지? 그러니 부등호를 반대로 치는 거 맞죠? 그럼 B의 파장이 제일 길어요?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요? 됐어요? 그럼 얘도 제일 기니까 람다 B는 람다 A에 더하기 람다 C를 하면 되겠네? 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더해서 같은 값이 나오지만 파장은 더하면 같은 값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됐나요?
됐어? 그러면 공식을 바꿔볼게. 에너지는 HF인데 얘는 람다분의 HC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에너지 A는 HFA의 람다 A분의 HC라고 쓸 수 있지, 그지? 됐니? 그럼 에너지 B는 HFB의 람다 B분의 HC라고 쓸 수 있고요. 에너지 C는 HFC의 람다 C분의 HC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됐나요? 그렇다면 요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요 E 대신에 얘를 넣는 거 맞지? 얘를 넣는 거 맞지? 얘를 넣어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식 밑에다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쓴다고? 람다 C 분의 1이요. 왜? HC 값은 전부 다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됐니? 그럼 여기다가 이퀄을 치고요. 람다 A분의 1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파장은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에너지는 그냥 더하는 값이야. 해봤잖아요. 그럼 여기 더하기 밑에 더하기를 쓰시고요. 람다 B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이게 같은 값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는 더하세요. 파장은 더하면 안 돼요. 에너지는 더하세요. 파장은 더하면 안 돼요. 됐어요? 이만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아까 에너지 흡수 방출에 대한 내용에 별표 3개 쳐드렸죠. 그럼 그걸 시험 내겠니? 아니요. 얘를 내는 거죠. 얘를 내면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졌는지 계열과 영역을 낼 수 있죠. 두 번째, 에너지 진동수 파장의 대소관계를 물어볼 수 있지. 세 번째, 에너지가 몇 대 몇이니를 출제하면 방출된 에너지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에너지 준위값도 알고 있다는 얘기지. 보세요. 요거 한 방을 내면 시험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보호의 원자보형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끝판왕은 얘입니다. 됐나요? 이 정도 돼요? 자, 문제 한번 해볼까요? 되게 간단하니까 넘겨보세요. 그러면 143페이지 9번이요. 아직 안 풀었던 거 있죠? 이제 완성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둘 중에 누구겠니? A일 때 흡수하는 빛은 A는 2번에서 3번 갔죠? 2번에서 3번 갔어요. 그럼 2번과 3번 사이니까 무슨 빛? 가시광선이요. 1번 X. B일 때 방출하는 빛은 발모 계열이니 B는 3번과 2번 사이죠. 그럼 그 사이는 가시광선 영역 발모 계열 맞죠? 화살표가 올라가든 내려오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로 끝났지, 어디에서 시작됐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려올 때는 N2번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얘 2번으로 내려왔으니까 가시광선 영역 맞죠? 올라갈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것도 가시광선 맞지. 왜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에너지 값은 두 개가 똑같죠. 준위값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절대값을 쳤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쓴 거야? 흡수, 방출이라고 쓴 거 맞지? 흡수할 때나 방출할 때나 올라가는 칸만 같으면 에너지의 양은 같으니까요. 됐나요? 되게 쉬워졌죠, 갑자기. 자, 넘겨보세요. 쭉 한번 넘겨봅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9페이지. 148페이지 먼저 한번 해봅시다. 148페이지. 8번이요.
다음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소원자의 양자수 1, 2, 3 궤도가 정해져 있고요. 수소원자의 빛을 입사시켰더니 전자가 양자수 n 뭐뭐인 궤도에서 12.09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흡수하여 양자수 뭐뭐인 궤도로 전이하였다. 자, 전이했대. 에너지가 얼마 나왔다고? 12.09만큼 흡수한 거 맞죠? 그럼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가면 12.09만큼 흡수하겠니?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몇 번에서 이 몇 번 사이를 이렇게 이동해야 12.09만큼 흡수하겠니? 이런 뜻이죠. 그럼 12.09만큼 흡수하려면 얘는 한 9분의 8 정도 되지 않겠니? 그냥 대충 찍어서. 아닌가? 9분의 8 곱하기 13.6을 때리면 그럼 한 12.09 나오지 않아요? 됐어요? 그럼 9분의 8만큼 내보내야 되니까 몇 번에서 몇 번으로? 1번에서 3번으로. 됐죠? 1번에서 3번으로. 문제 써있어요. 1번에서 3번 간격. 그럼 기억은 동그라미. 자, 1번에서 3번 가면 무슨 빛? 자외선이죠. 3번에서 1번 오면 자외선 영역. 그럼 1번에서 3번 가도 자외선 영역. 이은도 동그라미. N2인 궤도와 N3인 궤도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겠죠. 그죠? 에너지 준이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수능 문제예요. 쉽지, 그치? 10번 한번 해볼까요? 그림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 계열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E1, E2, E3 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수소원자는 13.6 EV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방출할 수 있다. 됐나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13.6이죠. 기억은 X. 수소원자에서 방출되는 빛 중 파장이 제일 짧은 거. 그럼 에너지가 제일 큰 거. 라이먼, 자외선. 맞죠? 파장과 에너지는 항상 같이 묶어서 생각하세요. 부등호는 반대. 파션 계열 밑줄 긋고 쓰세요. 파션 뭐라고? 아, 적외선이. 발머 계열 밑줄 긋고 쓰면 가시광선 맞지? 에너지는 누가 커? 발머 계열이 커야 되죠. 발머 계열이 에너지가 커요. 그렇다면 진동수는 커요. 됐죠? 거의 대부분의 수능 시험 문제가 이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됐나요? 몰라 어려운 문제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뒤지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뒤지게 어려운 문제가 뒤지게 없어요. 12번 한번 해볼게요.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거예요. A, B, C가 있었대. 자, A요. 3번에서 2번 내려왔죠. 그러면 얘는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 B는 1번으로 내려왔죠. 2번에서. 그럼 자외선 영역 라이먼 계열. C도 결국에 1번에 닿았지. 1번에 닿으면 자외선 영역 라이먼 계열. 라지 A는 발머 계열이에요. 그럼 라지 A는 몇 번에서 몇 번 내려오는 거라고? 발머 계열의 칸 여러 개 있는데 간격이 제일 크다. 발머 계열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녀석이죠. 이해됐어요? 라지 A는 발머 계열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 그럼 거기다가 쓸 수 있나요? 3에서 2번 내려왔어요. 됐나요? 3번에서 2번 내려온 게 라지 A죠.
그럼 3번에서 2번 내려왔으니까 라지 A와 스몰 A가 짝지어져야 되지. 그지? 기억은 X. 람다 2는 라이번이니? 네. 1번으로 내려왔잖아요. 무조건 라이번이에요. 그럼 람다 1 더하기 람다 2는 람다 3니?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람다 1분의 1, 람다 2분의 1, 람다 3분의 1이요. 이해됐나요? 에너지는 더할 수 있어요. 파장은 그냥 더하면 안 돼. 분의 1 해서 더하는 겁니다. 디귿 X예요. 진짜 쉽지? 그치? 자, 11번 마저 한번 해볼까요? 그림은 수선자 선 스펙트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1, F2 발머 계열에서 가장 작은 진동수부터 2개 밑줄이요. 발머 계열부터 가장 작은 진동수 2개. 그러면 3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이요. 그치? 진동수가 제일 작은 애는 CD거든요. 됐나요? 그럼 진동수가 제일 작은 애 2개는 3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 F34는 라이먼에서 제일 작은 진동수. 라이먼에서 제일 작다는 얘기는 이 밑에를 1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2번에서 떨어진 거 하나, N1인데 3번에서 떨어진 거 하나.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F1은 F1은 맨 끝에 있으니까 얘는 3번에서 2번 내려오는 거죠. F2는 2번에서 4번에서 2번 내려오는 거죠. 얘네 둘은 발머 계열이니까 여기가 2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치? F3은요? F4는요? 얘네 둘은 라이먼 계열이니까 끝이 1번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바로 위에서 내려온 거,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거. 되니? 요것만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N1번, N2번, N3번, N4번까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써볼까? 3번에서 2번으로 내려오면 F1, 4번에서 2번 내려오면 F2, 2번에서 1번 내려오면 F3, 3번에서 2번 내려오면 1번 내려오면 F4. 되니? 자, F4가 되려면 누구랑 누굴 더하면 돼? 3번과 1번 사이가 F4죠. 그러면 여기 노란 거 F1에다가 F3를 더하면 길이가 맞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그럼 F1에 F3를 더하면 F4가 되는 거 맞죠? 에너지와 진동수는 그냥 더합니다. 기억은 F1에다가 F3를 더해야 되죠.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됩니다. X.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 무조건 동그라미. F4는 어디서 어디로? 3에서 네, 3에서 1번으로. 되게 간단하지, 그치?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이게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보기를 낼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너 이게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내려온 건지 알겠니? 에너지는 더하면 되는 거 알겠니? 진동수도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알겠니? 하지만 파장은 그냥 더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니? 스펙트럼을 보고 몇 번에서 몇 번 내려온 건지 찾을 수 있겠니?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도 생각만큼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하나씩 정리해 주시면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화학에서 없어진 게 되게 안타깝죠. 왜? 요거 하나만 배우면 물리원도 화학원도 문제가 똑같거든요. 근데 범위도 거의 비슷해서
2단원이에요. 화학원도 2단원이에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서 물리화학을 선택한 애가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 볼 때 단원이 겹쳐요. 하나만 배우면 물리와 화학을 다 맞출 수 있어. 땡큐였었던 거죠. 화학에서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내신에만 내고 있으니까 내신 준비할 때는 좀 잘해주시면 되겠죠. 물리 선행인데 화학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